제갈지는 거센 비가 내리는 낙양의 뒷골목을 걷고 있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골목에 짙은 악취를 씻어내고 있었지만 썩은 구정물 냄새까지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어두운 골목의 끄트머리, 왈패들조차 내다버린 쓰레기 더미 위로 사람의 형상을 한 핏덩어리가 널브러져 있었다. 숨이 멎어가는 시신. 강호의 어두운 이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제갈지는 무심한 시선으로 그 앞을 스쳐 지나가려 했다. 쓰레기 더미 아래로 굴러떨어진 부러진 반어령 단검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제갈진이 고개를 돌려 시신을 확인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젖은 소매 사이로 불에 지져 흉측하게 일그러진 노예 낙인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북망산 벼랑 끝에서 자신의 목을 노리던 그 여성 살수였다. 그녀의 몸은 참혹했다. 어깨부터 가슴까지 깊게 파인 검상은 이미 치명상을 넘어섰고 끊어진 기혈 사이로 체온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내 목을 노리던 독사가 결국 똥개한테 물어뜯겨 버려졌군. 제갈진이 조롱 섞인 혼잣말을 내뱉었다. 진삼의 비열한 성정이라면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령문의 살수들을 토사구팽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주인의 손에 길러져 주인을 위해 칼을 휘두르고 쓸모가 닿으면 쓰레기처럼 버려진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운명의 끝이었다. 제갈지는 차갑게 돌아서려 했다. 은자 한 푼 나오지 않는 송장을 살려봐야 귀찮은 일만 늘어날 뿐이었다. 살수의 배우를 캐거나 복수를 돕는 따위의 감상적인 행동은 할 이유가 없었다. 머리로는 철저하게 손해라고 계산을 끝마쳤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진흙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떨어지지 않았다. 텅 빈 눈동자로 버려지던 그녀의 모습이 과거 제갈세가에서 폐물로 취급받았던 자신의 모습과 지독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빌어먹을 돈 안 되는 짓은 안 하기로 맹세했건만. 제갈지는 신경질적으로 뒷목을 극적이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진흙탕 위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피투성이가 된 살수의 심장 부근에 거칠게 손을 얹었다. 심장 박동은 이미 희미하게 사그라들고 있었다. 일반적인 내공을 불어넣어 생명력을 연장하는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상태였다. 독으로 살다 버려졌으면 죽는 게 순리겠지만 내 눈에 띈 이상 마음대로 죽지도 못한다. 제갈진의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시퍼런 뇌기가 섬뜩하게 번쩍였다. 그가 단전에서 끌어올린 막대한 천례기공의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살수의 몸속으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들어갔다. 부드럽게 기혈을 다스리는 치유가 아니었다. 멈춰가는 심장에 벼락을 내딛고자 억지로 다시 뛰게 만드는 압도적인 생명의 주입이었다. 살수의 몸이 벼락을 맞은 듯 허공으로 크게 튀어올랐다. 끊어져 가던 혈맥 사이로 푸른 뇌기가 뱀처럼 파고들어 강제로 기운을 이어붙였다. 새카맣게 죽어가던 그녀의 피부 아래로 푸른 기운이 요동치며 타들어가는 소리를 냈다. 산산조각난 기혈이 벼락의 힘으로 억지로 꿰매어지는 지옥 같은 고통이 죽어가던 육신을 강타했다. 숨이 멎었던 살수의 입에서 핏덩어리와 함께 거친 신음이 터져나왔다. 억지로 이어진 명주를 타고 생명의 불씨가 사납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옅은 숨소리가 다시 빗소리를 뚫고 일정하게 울려 퍼졌다. 제갈지는 그녀의 맥박이 힘차게 뛰는 것을 확인하고는 가볍게 손을 거두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제갈지는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사신의 목줄을 끊어내고 벼락의 숨결을 불어넣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여성 살수는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렸다. 코끝으로 축축한 먼지 냄새와 썩은 목재의 향이 스며들었다.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끊긴 낡은 사당으로 옮겨진 모양이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다 멈칫했다. 가슴부터 어깨까지 뼛속을 헤집어 놓았던 치명상은 기이할 정도로 굳게 봉합되어 있었다. 상처 부위에는 미세하게 푸른빛이 감도는 벼락의 기운이 타닥거리며 맴돌고 있었다.
고통 대신 몸속을 흐르는 그 낯설고도 압도적인 생명력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일어났군. 건조하고 무심한 목소리. 살수가 고개를 돌렸다. 부서진 제단 위에 걸터앉은 사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흑삼에 대충 묶어 넘긴 헝클어진 머리카락. 겉보기엔 초라한 행색이었으나 뿜어내는 기백은 주변의 공기를 짓누를 만큼 무겁고 거대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북망산 벼랑 끝에서 자신의 목줄을 풀어주고 돌아섰던 그 남자였다. 내 놈들을 고용했던 진삼이 과거를 덮으려고 사냥개들을 싹 다 청소한 모양이더군. 뒷골목 쓰레기장에 널브러져 있길래 썩는 냄새가 날까봐 주워왔다. 제갈지는 귀찮다는 듯 뒷목을 극적이며 바닥에 무언가를 툭 던졌다. 빗물에 씻긴 두 동강난 반어령 단검이었다. 살수는 자신의 부러진 무기와 제갈진을 번갈아 보았다.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배신자들의 칼날에 유린당하고 어두운 진흙탕 위에서 숨을 거두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던 찰나 이 남자가 자신의 끊어진 명줄에 무자비한 벼락을 때려 박아 억지로 이승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옹기나 구원을 받아본 적 없는 삶이었다. 평생 독으로 길러져 감정을 완벽하게 거세당했다고 믿었던 그녀의 심장 안쪽에서 생전 처음 겪어보는 거대한 파동이 일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무너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흙바닥을 기어 제갈진의 발밑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강하게 찧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감정이 실리지 않은 평온한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 담긴 맹목적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저는 쓰레기처럼 버려진 도구입니다. 제 명줄을 억지로 이어주셨으니 이제 이 목숨과 영혼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적을 베고 앞길을 막는 모든 것을 치우겠습니다. 제갈지는 발밑에 엎드린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살수의 뜬금없는 충성 맹세. 머리로 수지타산을 따지면 당장 목을 치거나 모른 척 버리고 가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시퍼런 뇌기를 뿜어내고 있는 제갈진의 입가에는 서늘하고도 유쾌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평생 짐승처럼 살다 쓰레기통에 버려졌으니 이제 내 그림자나 해라. 제갈진이 제단에서 훌쩍 뛰어내리며 살수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이름은 버려진 살수에게 이름은 없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대답했다. 제갈진은 사당에 부서진 문밖, 빗방울이 잦아드는 아침 하늘을 응시하며 덤덤하게 내뱉었다. 비영, 오늘부터 내 이름이다. 제갈진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 두 글자. 비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낡은 사당을 나서는 제갈진의 뒷모습을 온전히 눈에 담았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서늘한 눈동자 속에 오직 단 한 사람만을 향한 뜨거운 열기가 처음으로 번쩍였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은신으로 주인의 어둠 속에 숨어적의 숨통을 도륙할 치명적이고도 맹목적인 그림자의 탄생이었다. 낙양의 가장 화려한 번화가 중심, 과거 은밀하게 정보를 사고 팔던 흑영루의 본각은 이제 눈이 부실 정도로 거대하고 사치스러운 정각으로 변모해 있었다. 황금빛으로 칠해진 기둥과 붉은 홍등이 거리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입구에는 살기를 뿜어내는 험악한 무인들이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었다.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그 장관을 지켜보던 제갈진이 헛웃음을 흘렸다. 상단을 아주 기루로 만들어놨군. 진삼 녀석, 돈 냄새를 맡더니 취향마저 천박해졌어. 제갈진의 등 뒤 짙은 그림자 속에서 비영이 소리 없이 걸음을 내디뎠다. 몸에 딱 붙는 흑야복을 입은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제갈진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흑영루 정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목덜미를 정밀하게 후쳤다. 주군, 제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저자들의 목을 소리 없이 베어내고 가장 빠르고 은밀한 진입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뼛속까지 살수로 살아온 비영에게 남의 본거지에 잠입하는 방법은 오직 암살과 은신뿐이었다. 그녀가 소매춤에서 서늘한 단검을 뽑아 들려던 찰나였다. 제갈진이 가볍게 손을 들어 비영의 어깨를 막아섰다. 수고스럽게 그럴 필요 없다. 비영이 멈칫하며 고개를 들자 제갈진은 귀찮다는 듯 뒷목을 주무르며 흑영루의 화려한 정문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내 집 들어가는데 도둑고양이처럼 뒷구멍으로 갈 이유가 있나? 당당하게 정문으로 간다. 비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적의 본거지 한가운데를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살수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살 행위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단검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다. 주군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갈진이 내뱉는 농담 섞인 투덜거림조차 비영에게는 하늘의 계시와도 같았다. 제갈진은 낡고 찢어진 흑삼자락을 펄럭이며 밝은 불빛이 쏟아지는 흑영루의 정문을 향해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다. 비영은 그의 그림자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뒤를 따랐다. 불쑥 나타난 불청객의 모습에 흑영루를 지키던 4명의 문지기들이 일제히 앞을 막아섰다.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놈이냐? 당장 꺼지지 않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마. 문지기 하나가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제갈진의 가슴을 밀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제갈진이 서늘하고도 유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개들이 상석을 차지했군. 짖는 소리가 아주 시끄러워. 문지기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이 미친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쳐라. 4명의 문지기들이 일제히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고 쇄도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제갈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품을 참아내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오른손을 꺼냈다. 살기라도 좀 담고 검을 뽑으시던가. 그쪽 주인도 피곤하겠네. 제갈진은 가볍게 엄지와 중지를 마주댔다. 그리고 문지기들의 칼날이 그의 목에 닿기 직전 경쾌하게 손가락을 튕겼다. 딱! 손가락이 부딪히는 작은 마찰음. 그 순간 제갈진의 손끝에서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른 뇌기가 거칠게 폭발했다. 허공을 찢는 벼락의 굉음이 정문 앞을 휩쓸었다. 문지기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들이 쥐고 있던 강철 검은 벼락의 기운에 닿자마자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압도적인 천내 기공의 충격파가 그들의 가슴팍을 맹렬하게 강타했다. 크아! 4명의 문지기들이 벼락을 맞은 볏짚처럼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그들의 몸은 흑영루의 단단한 담벼락과 기둥에 처박힌 뒤 검은 연기를 피워 올리며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단 한 번의 손가락 튕기기에 벌어진 일격필살의 제압이었다. 제갈진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손끝을 가볍게 털어냈다. 청소할 쓰레기가 산더미군.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문지기들을 벌레 보듯 지나쳐 흑영루의 거대한 정문을 양손으로 거칠게 밀어젖혔다. 거친 비상종 소리가 흑영루 본각 전체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정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연이은 종소리에 정각 내부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흑도 고수들이 앞마당으로 쏟아져 나왔다. 진삼이 막대한 은자를 뿌려 고용한 사파의 실력자들이었다. 각자의 무기를 치켜든 그들이 뿜어내는 흉흉한 살기가 마당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수십 명의 포위망 한가운데 낡은 흑삼을 걸친 제갈진이 홀로 서 있었다. 제갈진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살기 어린 시선들을 받으며 느릿하게 하품을 했다. 진삼 그 자식은 돈 많다고 아무 쓰레기나 주워 모았군. 머릿수만 채우면 장땡인 줄 아나. 귀찮음이 뚝뚝 묻어나는 조롱이었다. 흑도 고수들을 이끄는 수장이 눈을 부릅뜨고 검을 겨누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미친놈인지는 모르겠으나 감히 흑영루에 발을 들인 대가는 목숨으로 치러야 할 것이다. 모조리 다져서 개먹이로 던져줘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십 명의 고수들이 일제히 땅을 박차고 쇄도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퍼런 칼날과 도기가 제갈진의 전신을 노리고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그 순간 제갈진의 발밑 그림자 속에서 비영의 서늘한 살기가 꿈틀거렸다. 주군의 앞을 막아서는 적들의 목을 치기 위해 그녀가 튀어나오려던 찰나였다. 제갈진이 가볍게 발을 구르며 낮게 속삭였다. 가만히 있어라. 일일이 치우기 귀찮은데 한 번에 쓸어버리지. 그는 양발을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고 오른 주먹을 허리춤으로 당겼다. 단전에서 웅크리고 있던 뇌기가 혈맥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역류하기 시작했다. 제갈진의 팔뚝을 타고 시퍼런 스파크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튀어올랐다. 적들의 무기가 그의 피부에 닿기 직전 제갈진은 복잡한 초식이나 보법 없이 거칠게 정면으로 주먹을 내질렀다. 천풍권. 마치 마당 한가운데에 진짜 낙뢰가 떨어진 듯한 거대한 굉음이 폭발했다. 제갈진의 주먹 끝에서 응축되었던 압도적인 뇌기가 사방을 향해 맹렬한 폭풍처럼 터져나갔다. 허공을 진동시키는 벼락의 기운은 자비가 없었다. 흑도 고수들이 내뿜던 검기와 도기는 뇌기에 닿는 순간 흔적도 없이 찢겨나갔다. 그들이 쥐고 있던 강철 무기들마저 엿가락처럼 구부러지고 산산조각 나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이어진 거대한 충격파가 고수들의 육신을 통째로 휩쓸었다. 수십 명의 고수들이 피를 토하며 낙엽처럼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그들의 몸이 마당의 바닥과 흑역루의 담벼락에 사정없이 처박히며 둔탁한 파열음을 냈다. 단 한 번의 주먹질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 완벽한 유린이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살기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바닥에는 검은 연기를 피워 올리며 쓰러진 고수들의 참혹한 잔해와 옅은 신음만이 나뒹굴고 있었다. 제갈진은 허공에 뻗었던 주먹을 거두며 뻐근한 어깨를 가볍게 돌렸다. 이래서 머릿수만 믿고 덤비는 놈들이 제일 피곤하다니까. 그는 쓰러진 고수들 사이를 여유롭게 가로질렀다. 거칠게 박살난 앞마당을 등진 제갈진의 발걸음이 흑역루 본각의 최상층, 배신자가 머물고 있는 화려한 계단을 향해 느릿하게 이어졌다. 흑역루 최상층. 진삼은 옥좌에서 신경질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밖에서부터 잇따라 울려 퍼진 굉음과 비명소리가 화려한 밀실의 공기마저 뒤흔들고 있었다. 대체 밖에서 무슨 난장을 피우는 것이냐. 진삼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굳게 닫힌 밀실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막대한 은자를 주고 고용한 흑도 고수들이니 알아서 처리했겠지만 소란이 길어지는 것은 주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었다. 그의 양옆으로 최후의 호위를 맡은 2명의 최정예 무사들이 소리 없이 다가와 섰다. 밀실 밖으로 이어진 길고 화려한 계단. 그 아래쪽에서 뚜벅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진삼은 당연히 수하 중 하나가 상황을 보고하러 올라오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계단의 어둠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진삼의 2 눈이 기괴할 정도로 크게 확장되었다. 칠흑의 검은 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그 짐승 같은 행색과 대비되는 너무도 맑고 서늘한 짙은 눈동자. 비바람이 몰아치던 북망산 정상에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던 옛 주인이었다.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다. 진삼, 장부는 잘 정리해뒀겠지? 제갈진이 느릿하게 계단을 오르며 유쾌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진삼의 얼굴에서 핏기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귀신을 본 것 같은 충격에 온몸의 솜털이 곤두섰다. 기혈이 끊어져 걷지도 못하던 폐물이 수십 명의 흑도 고수들을 뚫고 이곳 최상층까지 멀쩡하게 걸어 올라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제갈진, 대체 어떻게 살아 돌아온 것이냐. 진삼이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위기를 감지한 2명의 호위 무사들이 즉각 검을 뽑아들고 진삼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기척도 없이 바닥을 차고 나가며 벼락 같은 속도로 제갈진의 목과 심장을 향해 쇄도했다.
앞마당의 삼류 고수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날카롭고 예리한 살기였다. 하지만 제갈진은 여전히 계단을 오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주인끼리 셈을 치르는데 개들이 시간 방지게 어디서 끼어드느냐. 제갈진이 귀찮다는 듯 오른손을 들어 검지와 중지를 가볍게 모았다. 단전의 뇌기가 손가락 끝으로 무섭게 응축되며 하얀 섬광으로 빚어졌다. 섬. 예리한 파공음과 함께 두 줄기의 하얀 빛이 허공을 갈랐다. 그것은 눈으로 쫓을 수조차 없는 압도적인 속도였다. 호위 무사들의 검이 제갈진에게 닿기도 전에 응축된 뇌기가 그들의 단단한 호신강기를 종이장처럼 뚫어버렸다. 두 무사의 어깨뼈가 핏물과 함께 완전히 관통당했다. 치명적인 내상이 전신으로 퍼져나가자 무사들은 검을 떨어뜨린 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즉사직전의 상태로 혼절해버렸다. 진삼의 호흡이 멎었다. 그의 믿음직한 최후의 방패가 제갈진의 손가락질 단 한 번에 고깃덩어리로 전락했다. 제갈진은 바닥에 쓰러진 무사들을 벌레 보듯 넘어선 뒤 화려한 밀실의 입구에 도달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진삼을 마주보았다.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시퍼런 뇌기가 섬뜩하게 일렁였다.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마주한 배신자를 향해 제갈진의 입가에 뻔뻔하고도 치명적인 미소가 번졌다. 방 빼라, 진삼. 밀실 안을 짓누르는 거대한 포식자의 살기 앞에서 진삼의 두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진삼은 두 무릎이 꺾인 채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앞에 선 제갈진이 뿜어내는 기백은 온 산을 짓누르는 거대한 맹수와 같았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최후의 방패였던 정예호위 무사들은 이미 어깨가 뚫린 채 바닥에 널브러져 숨만 간신히 쉬고 있었다. 이대로 목이 달아날 위기. 진삼의 머릿속 주파날이 미친 듯이 튀어오르며 생존 확률을 계산했다. 무력으로 대항할 확률 0, 도망칠 확률 0. 그렇다면 살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진삼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벌레처럼 기어 제갈진의 발밑으로 다가갔다. 주군, 마침내 돌아오셨군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올리며 진삼이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 뻔뻔하고도 눈물겨운 태세 전환에 느릿하게 다가오던 제갈진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제가 주군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그날 벼랑 끝에서 주군을 떠밀었던 것은 뼈를 깎는 저의 위장술이었습니다. 사령문의 눈을 속이고 낙양에 굶주린 승냥이 떼들로부터 이 흑영루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피눈물 나는 결단이었습니다. 진삼은 제갈진의 낡은 가죽신 코에 묻은 먼지를 자신의 소매로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열변을 토했다. 주군께서 부재하신 동안 저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이 상단을 키웠습니다. 오직 주군께서 화려하게 귀환하실 그날만을 고대하며 악착같이 은자를 긁어 모았습니다. 저기 쌓여있는 옥자와 화려한 장식들을 보십시오. 모두 주군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제갈진은 기가 차서 입을 열지 못했다. 등에 칼을 꽂고 주인의 자리를 찬탈했던 배신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변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청스러웠다. 강호에서 수많은 악당과 위선자들을 보아왔지만 이렇게까지 밑바닥 자존심조차 던져버리는 징그러운 생물은 처음이었다.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나는군. 제갈진의 입에서 결국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서늘하게 굳어있던 짙은 눈동자에 묘한 흥미가 맴돌았다. 제갈진의 그림자 속에서 은밀하게 살기를 피워올리며 단검을 쥐고 있던 비영조차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멈칫할 정도였다. 살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질긴 생존 본능이었다. 진삼은 제갈진의 헛웃음으로 분위기가 살짝 누그러진 틈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품속을 뒤져 두꺼운 장부 3권을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었다. 여기 그동안의 장부입니다. 단 한 양의 오차도 없이
흑영루의 재산을 3배로 불려놓았습니다. 저를 죽이시면 이 복잡한 낙양의 뒷골목 돈줄을 굴릴 사람이 없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제갈 가문의 주판보다 더 정확하게 주군의 재산을 불려드리겠습니다. 수전노가 따로 없었다. 제갈지는 장부를 들이밀며 엎드린 진삼의 정수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목을 쳐서 오래된 빚을 갚는 것은 손가락 한 번 튕기면 끝날 쉬운 일이다. 하지만 진삼의 말대로 낙양의 거대한 상권을 굴리고 돈 냄새를 맡는 데 있어 이 뻔뻔한 속물만큼 유능한 사냥개는 없었다. 감정적인 복수보다 철저한 실리를 따지는 제갈진의 머릿속 계산이 끝났다. 그래, 내 재산을 그만큼 불려놨다니 목을 치는 건 수지타산이 안 맞지. 제갈진의 유쾌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에 진삼의 어깨가 움찔했다. 하지만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이 밀려오기도 전에 제갈진의 손끝에서 흉흉한 푸른 뇌기가 다시 한번 타닥거리며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대신 떼먹힌 이자는 확실하게 몸으로 받아내야겠다. 제갈진의 입꼬리가 뱀처럼 비스듬히 올라갔다. 제갈진의 손끝에서 흉흉한 푸른 뇌기가 타닥거리며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다. 제갈진의 등 뒤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 속에서 비영이 튀어나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늘한 반어령 단검이 진삼의 목줄기를 향해 망설임 없이 쇄도했다. 주군을 배신한 쓰레기에게 변명을 허락할 이유는 없었다. 단검이 진삼의 목을 꿰뚫기 직전이었다. 거둬라, 비영. 제갈진이 가볍게 손을 들어 비영의 앞을 가로막았다. 비영은 허공에서 거짓말처럼 움직임을 멈추고 단검을 거두었다. 주군의 명령 앞에서는 자신의 맹목적인 살기마저 완벽하게 통제하는 절대적인 복종이었다. 진삼은 턱 밑까지 다가왔던 죽음의 서늘함에 비명을 삼키며 바닥에 엎드렸다. 죽이는 건 너무 싸게 먹히잖아. 제갈진은 귀찮다는 듯 뒷목을 주무르며 바닥에 엎드린 진삼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무자비한 속도로 오른손을 뻗어 진삼의 왼쪽 가슴, 심장이 뛰는 부위를 향해 두 손가락을 거칠게 꽂아 넣었다. 컥! 진삼의 입에서 고통에 찬 신음이 터져나왔다. 피부가 뚫리거나 피가 튀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갈진의 손끝에 응축되어 있던 시퍼런 뇌기가 진삼의 가슴을 투과하여 신매간으로 뱀처럼 파고들었다. 단전에서 끌어올린 순도 높은 벼락의 기운이 진삼의 심장을 감싸고 단단한 사슬처럼 다리를 틀었다. 내 돈을 떼먹고 편하게 저승으로 도망칠 생각은 버려라. 제갈진이 진삼의 멱살을 틀어쥐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내 심장 주위에 내 뇌기를 심었다. 딴맘을 먹거나 내 허락 없이 낙양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도망친다면 내 심장은 그 즉시 안에서부터 타들어가 한 줌의 재가 될 것이다. 물리적이고도 완벽한 생명줄이었다. 진삼은 자신의 심장 부근에서 찌릿하게 박동하는 뇌기의 서늘한 감각을 느끼며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었다. 평생 제갈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금제였다. 제갈진은 멱살을 놓으며 바닥으로 허물어지는 진삼을 향해 뻔뻔하고도 유쾌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부로 너는 흑영루의 종신 노예 총관이다. 내 놈이 그토록 좋아하는 장부 앞으로 내 재산 불리는데 뼈골이 빠지도록 써라. 장부에서 단 한 양이라도 비는 날에는 내 손가락을 하나씩 꺾어주마. 심장이 타들어가는 죽음의 공포가 진삼의 이성을 짓눌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끔찍한 협박은 진삼에게 가장 확실한 생존의 증표이기도 했다. 쓸모가 있는 한 죽이지 않겠다는 절대자의 유해 선고. 죽음의 공포에서 갓 벗어난 진삼의 눈동자에 순식간에 은자의 눈먼 자다운 뒤틀린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이 진삼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주군의 은자를 태산처럼 불려놓겠습니다. 진삼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그의 옷 안쪽에 숨겨져 있던 낡은 주판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배신자에서 세상 가장 비굴하고 충직한 노예 총관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제갈진은 엎드려 있는 진삼을 지나쳐 화려하게 장식된 밀실 한가운데의 옥자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흑삼자락을 펄럭이며 옥자에 거만하게 몸을 기댄 제갈진이 텅 빈 밀실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다시 진삼과 그림자처럼 서 있는 비영에게 닿았다. 마침내 흑영루의 주인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되찾았다. 흑영루의 주인이 바뀌는 데는 단 하룻밤이면 충분했다. 화려한 밀실의 옥자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제갈진은 바닥에 엎드린 진삼을 향해 나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상단이 아주 비갯덩어리가 되었더군. 정보는 뒷전이고 왈패들 푼돈이나 뜯어내는 놈들이 간부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진삼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동안 그가 수족처럼 부리던 자들은 하나같이 돈 냄새를 쫓아 몰려든 타락한 무례배들이었다. 제갈진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허공을 튕겼다. 비영.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갈진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서늘한 살기가 일렁였다. 흑야복을 입은 비영이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주군. 진삼의 더러운 손발 노릇을 하던 놈들. 날이 밝기 전까지 전부 치워라. 비영은 고개를 숙인 뒤 촛불이 일렁이는 순간 그림자 속으로 완벽하게 흔적을 감추었다. 살수의 은신술이 극한에 달해 마치 공간을 가르고 사라진 듯한 기괴한 움직임이었다. 진삼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훔치며 숨을 죽였다. 그날 밤 낙양의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대청소가 시작되었다. 고급기루에서 술에 취해 있던 간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얻은 저택에서 잠을 자던 자, 도박장에서 판돈을 긁어 모으던 무례배들, 진삼의 비호 아래 낙양의 뒷골목을 호령하던 부패 간부들이 하나둘씩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갔다. 비영의 반호령 단검은 자비가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동화되어 적의 사각으로 파고들었고 반항할 틈조차 주지 않고 정확하게 목줄기를 꿰뚫었다. 비명소리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완벽하고도 맹목적인 숙청이었다. 다음 날 아침 화려한 금치를 자랑하던 흑영루 본각의 정문 앞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살기를 뿜어내던 문지기들과 왈패들은 온데간데없고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만이 맴돌았다. 밀실의 옥자에 앉은 제갈진의 책상 위로 밤새 걷어낸 부패 간부들의 명단과 그들이 굴리던 뒷골목 사업장의 장부들이 수북하게 쌓였다. 비영은 단검에 묻은 피를 말끔하게 닦아낸 뒤 제갈진의 뒤편에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수고했다. 모깃대를 치웠으니 이제 썩은 물을 빼낼 차례군. 제갈진은 진삼이 올려둔 화려한 장부들을 귀찮다는 듯 손가락으로 밀어냈다. 돈놀이, 도박장, 하급기루. 전부 정리해라. 흑영루는 뒷골목 왈패짓을 하려고 만든 곳이 아니다. 진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주군. 그 사업장들이 벌어들이는 은자가 매달 수천 냥이 넘습니다. 한 번에 정리하시면 상단의 자금줄에 큰 타격이.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제갈진의 서늘한 시선이 진삼을 꿰뚫었다. 심장 주위에 심어진 뇌기가 미세하게 요동치며 찌릿한 고통을 경고했다. 진삼은 즉시 입을 다물고 허리를 직각으로 굽혔다. 주군의 안목이 100번 옳습니다. 당장 오늘 안으로 모든 잡다한 사업을 처분하고 은자로 환수하겠습니다. 흑영루의 본질은 정보망이다. 쓸데없이 덩치를 키워 표적이 될 이유가 없지. 조직은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분산시킨다. 상단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객장과 찻집, 기루의 심부름꾼들 사이로 완벽하게 녹아들어다. 제갈진의 치밀한 지략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무림의 정파와 사파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깊숙한 곳까지 촉수를 뻗어내는 은밀한 정보망. 그것이 그가 그리는 흑영루의 진짜 모습이었다. 압도적인 무력을 손에 쥔 그에게 거추장스러운 세력 과시는 낭비일 뿐이었다. 진삼은 제갈진의 계획을 듣고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권력을 쥐면 세력을 부풀리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건만 젊은 주군은 오히려 살을 깎아내고 뼈대를 숨기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기존의 정보원들을 재배치하고 연락망을 새롭게 구축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진삼은 땀을 닦으며 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목숨이 아까운 것도 있었지만 셈을 맞추고 장부를 새로 짜는 일에 돌입하자 그의 기형적인 유능함이 본능적으로 꿈틀거린 것이다. 제갈지는 바쁘게 밀실을 빠져나가는 진삼의 뒷모습을 보며 느릿하게 기지개를 켰다. 일단 집 청소는 끝났군. 그는 창문 너머로 밝아오는 낙양의 아침을 내려다보았다. 썩은 냄새를 걷어낸 상단의 뼈대 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칼을 갈아 넣을 시간이었다.